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헬스케어 업종이 1%가량 오른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9% 하락한 24,538.0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51% 상승한 2,691.25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8% 상승한 7,257.8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금융시장 불안에도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올라섰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는 전월 95.7에서 99.7로 상승했습니다. 예비치는 99.9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망 집계치는 99.5였습니다. 뉴욕시의 기업 환경이 11년 내 최고치에서 내려섰습니다. 공급관리협회 뉴욕에 따르면 지난 2월 뉴욕시의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전월 72.5에서 54.5로 내렸습니다. 전월은 2006년 11월에 77.1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증시 투자 환경이 확실히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연초와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라며 최근에는 매도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4% 상승한 61달러 2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와 맞물려 사흘 연속으로 급락한 탓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WTI는 주간 기준으로는 3.6%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인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었지요. 다우존스 지수가 0.3% 정도 하락한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은 올랐었는데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이 강했었고 기술주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번 주 시장에 미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도 살펴보죠. 코스피는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감에 한때 1% 이상 빠졌다가 그나마 올라왔는데 그래도 1% 하락한 2,400선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업종이 하락한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과 특히나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에 0.37%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한 주 동안 또 증시에 어떤 이슈가 시장을 움직이게 될지 전문가의 의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알아볼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망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개막을 앞두고 중국 관련주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3조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셀코리아가 지속될지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전망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발언이 있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확산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했었는데요. 먼저 지난주 시장의 주요 이슈들 먼저 짚어볼까요, 대표님?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우리 시장 내 가장 큰 어떤 그 변동성을 주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3.1절 휴장 있긴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 어떤 시장의 움직임, 특히나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조금 좀 급락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죠. 그 가장 큰 배경은 뭐니 해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파월 연준 의장의 미 하원 의회 그리고 연달아 이어지는 상원 의회에서의 어떤 그 청문회와 관련된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발언 부분, 발언의 수위 정도의 상당 부분 시장의 출렁거림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무역 전쟁을 야기시킬 만한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보복 관세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타날 정도로 어떤 그 무역 전쟁을 촉발하는 관세 부과와 관련된 부분들 조금 좀 강력한 그의 시사 발언 시장을 충분히 흔들기에 충분할 만한 어떤 그 이슈로 작용이 되었다라는 부분. 근데 문제는요,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 완연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보호무역과 관련된 관세 부과. 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어찌 보면 중국, 우리나라를 겨냥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들 평가를 하고 있었지만 이내 이 부분은 사실상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미국의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25%의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의 시사 발언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은 이 부분 유로존에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내 사실상 금요일 일정 부분 반영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보호무역 정책이 확산될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좀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두 가지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과 관련된 부분. 금리 인상과 관련된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해본다라면요. 일단 하원에서 청문회가 먼저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상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하원. 다소간 매파적인 발언을 상당 부분 진행을 했었기에 시장 조금 좀 흔들리는 모습. 근데 하지만 상원에 가서는 조금 좀 완화된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를 조금씩 완화시켜 나가는 시장의 분위기 지금 현재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보호무역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로존 지역까지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어찌 보면 일촉즉발의 글로벌 무역전쟁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 부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점. 이 두 가지 이슈 분명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였던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3월 20과 21일 양일간 분명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미국 FOMC 회의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와 같은 금리 불확실성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에 파월 연준은 의장은 물론 FOMC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가지, 고용지표와 그 다음에 물가 관련된 지표,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챙겨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이를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핵심적으로 반영하는 경제 지표가 있다라면 그 부분은 결국은 달러화의 방향성일 수 있다라는 점. 달러화가 강세를 띠느냐 아니면 달러화가 다소간 약세를 보이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물가 관련된 부분, 고용과 관련된 부분,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우리가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표가 있다라면 물가지표, 그리고 환율, 그리고 고용지표다라는 부분. 공교롭게도 이번 주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됩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지표가 있다라면 아마도 3월 9일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가 2월달 고용지표입니다. 2월달 고용지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그 고용지표에 따라서 이번 3월 20일, 21일 개최될 미국의 FOMC 회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내 이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세 가지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통상 압력과 관련된 부분. 아마도 전반적인 시장의 노이즈 내지는 시장의 이슈로 점진적으로 확대, 전개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G1, 미국의 G1이 있다면 이제 아시아의 G2, 중국에서는 이제 지난 3일, 정협이 개막이 됐고요. 5일, 오늘부터 이제 전인대가 개막, 따라서 양회 개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회, 이와 관련돼서 중국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그들의 방향성,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마지막 세 번째, 주요국.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8일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유로존 ECB의 통화정책회의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7일, 8일, 9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일에는 미국의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베이지북의 발표 예정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8일 22와 BOJ의 통화정책회의. 9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임금과 고용 지표에 관련된 전반적인 임금 인상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율을 자극할 것이고 그 인플레이션율을 자극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났다라는 가장 근원점이 고용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번 주 금요일 3월 9일에 있을 미국의 고용지표의 발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고용과 물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시장 내 계속해서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바로 직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의 위축이 다소간 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상당 부분 시장 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따라서 시장 관심 부분은 대형 경기 민감주, 원자재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플레이어들 중심으로 좀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임박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죠.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4분기 실적 시즌 마감이 됐고 1분기 실적 시즌 시작 전 다소간의 실적 공백기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실적 공백기를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1분기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업종들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반도체 업종, 화학 업종, 에너지 업종, 은행 업종 정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국내 시장 구체적인 투자 의견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시장의 변동성의 핵심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3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과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 시장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상세하게 좀 봐주십시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상당히 심도 있게 좀 짚어봐야 될 듯합니다. 예. 당장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아마도 중장기적인 영향. 3월에 설사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 그 불확실성 해소되는 것일까? 분명히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화두는요. FOMC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그러면 금리 인상을 과연 올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이냐? 3월이 될 것이냐? 4월이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올해는 이 부분이 3차례가 될 것이냐 4차례가 될 것이냐. 그 금리 인상의 속도에 상당 부분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보호무역의 강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세이프가드와 관련되어서 수입 화학 가성 소다 제품들, 그 다음에 태양광, 세탁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철강, 알루미늄까지. 과연 이것으로 그치겠느냐?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까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닌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요. 이와 맞물린, 보호무역과 맞물린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련된 우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4월과 10월 미국에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 피해갔습니다. 근데 과연 이번에 돌아올 4월에 우리나라와 대만 과연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해갈 수 있을까의 여부,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우려사항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로의 압박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수출을 늘리고 우리의 수입을 줄이려는 그런 어떤 무역과 관련된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 그들의 지금 현재 넘버1 슬로건은 Made in USA. 그들이 만들어낸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서 사용을 하자라는 상당 부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상당 부분 정책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만들어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를 하게 된다라면 결국은 자국 생산 시설은 확대가 되면서 자국 생산 시설의 확대는 결국은 고용의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 고용의 확대를 통해서 개인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개인 소비는 다시금 기업들의 투자 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전반적인 순환고리를 새롭게 형성되어 나가게 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그들만의 경제적인 어떤 청사진을 지금 현재 한 가지 한 가지씩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듯 싶은데요. 이 부분 속에는 우리가 수출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에서 수출을 현재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고용 회복을 위한 그리고 그들 자본재 산업에 대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정부 입장에서 상당 부분 세밀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일단 첫 번째 이슈였던 FOMC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청문회가 있었고 상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하원 청문회는 다소간 매파적인 발언. 하지만 바로
하루 있다 이어진 상원 청문회에서는 다소간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다소간 좀 완화시켜 나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다라는 점. 일단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그 금리 인상의 촉발 요인인 인플레이션의 촉발 요인인 임금 인상. 이 임금 인상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임금 인상의 증거가 다소간 좀 불충분하다. 일시적인 어떤 그런 현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여기에 더 나아가서 과연 임금 상승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속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신호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결국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아서 그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은 금리 인상 속도에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언급들, 이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들이 할 만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지난 2월 임금 내지는 고용 동향이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들. 따라서 고용 지표에 우리는 이번 주 상당 부분 시장 촉각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 주말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연임 소식이 우리 시장에 들려왔었습니다. 아니, 시장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요. 예. 하지만 우리 금리 정책의 연속 성상에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일단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통화 정책의 안정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분위기를 보여왔었던 FOMC와 맞물린 그런 통화 정책이 앞으로도 우리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부분. 그렇다면 일단 3월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라면 일시적으로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금리 역전, 외국인의 유동성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잠시 후에 제가 세 번째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월달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 3조 원에 가까운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 3월달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보호무역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저는 두 가지 이슈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좀 같이 좀 공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이슈는 무엇이냐면요. 과연 현재 철강 그리고 가전, 태양광 미국의 보호무역이 여기에서만 그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까지도 확산 가능성은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이미 우리 시장 내에는 아마도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미 FTA의 재협상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아마도 자동차 부분, 상당 부분 우리의 어떤 그 양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조심스럽게 좀 가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자동차 업종과 반도체 업종. 제가 지난 전화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에게 이런 부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지난 4분기 그들의 매출, 그리고 그들의 마켓 쉐어, 글로벌 시장 내에서 마켓 쉐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마켓 쉐어가 오히려 한 0.5%에서 1% 내외 감소된 반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마켓 쉐어, 글로벌 마켓 쉐어는 3%에서 5%가량 오히려 확대, 상승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시장 점유율이 줄고 있는 회사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쪽에 더 선호를 가지게 될 것이냐. 여기에 만에 하나 미국의 보호무역 상황이 반도체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
상당 부분 우리 어떤 삼성전자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놓고 시장 대응 조심스럽게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철강 수입, 철강과 관련된 관세 25% 획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발언 지금 이미 시장 내에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놓고 미국 유로존에서는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중국이 만에 하나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을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를 시킨다라면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철강 가격은 다소한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하향 조정. 이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철강류 제품들의 가격 하향 가능성. 이 부분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까지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두 가지 관점 분명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철강에서 머물지 않고 자동차와 반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지의 여부 한 가지. 두 번째는 중국에서의 수출 지역 다변화 정책으로 인한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을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선회시킨다라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철강 가격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주목, 이 부분에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또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해 개막일 겁니다. 우리로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가 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주목할 만한 내용 좀 여기서 이제 한 주목할 부분 한 세 가지 정도 주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그 삼중전회가 일정과는 다르게 조금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거의 뭐 마무리되어 가는 부분들이 시진핑 주석의 2기 집권을 정례화해 나가는 장기 집권을 정례해 나가는 이를 놓고 사실은 서방 국가라든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정치 행동이나 정치 방향이나 모든 부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상당 부분 오히려 우리들 입장에서 그리고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이 질적 성장 속에서 그들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아마도 올해도 역시 6.5% 내외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경제 정책의 일관성은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들여 올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질적 성장에 다시금 초점이 시장 맞춰지게 되면서 개혁과 분배 초점의 어떤 그 성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 IT 반도체와 그리고 환경 그리고 중국의 소비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반도체와 로봇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환경 업종과 그리고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나가야 될 것이다. 특히나 중국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부분,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그들 역시 석탄의 사용을 상당 부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 중국 역시 2030년부터 베이징 지역에서 화석 연료 자동차,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들 역시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소비와 그리고 생산 모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이번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월 중에는 매수세가 잡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들어서 3조 원 가까이 팔았었거든요. 외국인들의 셀코리아는 지속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부분은 역시 유동성이 가장 큰 삼성전자 뭐 한 1조 원 가량 삼성전자를 팔았고요. 셀트리온은 한 0.8조 원 가량 순매도가 나타났었다. 예. 외국인의 외도가 결국은 개인 순매수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과연 누가 이길까? 이 부분은 아직 뭐 명확하게 딸려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현재 이슈는 이렇습니다. 외국인들 왜 팔았을까?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결국 반도체와 관련된 예. 삼성전자와 관련된 1분기 반도체 실적 정점 논란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FOMC의 금리 인상 이슈와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확산 정책까지 역시 맞물리게 되면서 근데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도 셀코리아는 분명히 아니지 않겠냐. 오히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셀코리아냐 아니냐. 결국 달러화의 방향성에 주목을 하자. 달러화의 방향성 이 모든 것을 가장 빠르게 우리들에게 힌트를 제공할 것이고 모든 것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달러의 방향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 1080원에 있던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90원이 된다면 달러화가 강세가 된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면 외국인의 유동성은 이탈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순매도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닌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060원, 1050원대로 하락을 한다라면 원화의 강세, 달러화의 약세. 그러면 외국인들은 다시금 우리나라에 대한 바이코리아 행보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시면서요. 전체적인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죠. 네. 인플레이션 플레이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와 보호무역이라는 이슈 분명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닙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는 3월 21일 FOMC 회의가 열리는 때까지 아마도 지금 현재의 상황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 속에서 금리 인상 수혜를 보는 부분 결국은 은행업종 그리고 경기 민감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원자재주가 되겠습니다. 정유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속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비철금속주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화학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정유주까지 그리고 금융주까지.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전기차, 친환경차,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나가는 것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서로 어떤 그 투자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요인이 아닐까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 화상으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희 3일절 지나면서 312지수 지키지 못하고 310지수까지 무너지면서 하방 306지수까지 크게 무너진 모습들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반등 여력들을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309지수 돌파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선 목표로는 312.50대까지를 열 생각이고요. 그래서 313지수부터는 아무래도 단기 저항들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오늘 눌림에서 매수 쪽 전략들이 유효할 거고요. 그 다음에 309지수 안착에 312지수 정착까지를 우선 본다. 그 다음에 313지수를 맞고는 다시 부합 횡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 구간들 다시 전략적으로 반등 여력을 줘서 한마디로 갭을 메꾼다고 그러죠. 이 빈 공간을 메꾸는 그림까지가 오늘 그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를 추가적으로 낮추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부합권 매매 전략, 눌림 매수 매매 전략이 유효한 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국내 쪽부터 먼저 봐주셨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대응은 좀 쉬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전해주시죠. 네, 항상 저희가 농담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결해 놓으면 고비다. 한마디로 일별 움직임에서 추가적인 섹션들로 인해서 한마디로 미장, 아시아장, 유럽장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 각각의
시간대별 공략들 때문에 좀 혼조 양세를 계속적으로 띄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달러 인덱스는 이제 추가적인 눌림 이후에 재반등 성공할 것인가고요. 저희는 다시 재반등에 지속적으로 배팅을 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매물대의 중심 구간부터 오늘 지지력을 받고 다시 되돌리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의 지수에 90.050, 040 안착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매수 쪽 힘들이 다시금 강해질 거다. 고점을 높이지 못하더라도 우선은 달러 강세 여건들이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아래 매물대 항상 보합권 뛰던 구간들의 중심 자리는 매물대겠죠. 이 매물대 하단부와 중심 자리 지지력에서 그 다음에 추세를 안착하는 그림들 나올 거다. 이미 오전 중에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 큰 눌림 없이 지속적으로 매수 다시 재반등 성공하는지 여부를 주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봉상에서는 큰 지지력들 하단부를 지지를 한번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큰 추세를 깨고 내려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에서 가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유로 예상지와 우선은 8시에 개장하기 전에 제가 얘네들 분석해서 보내드린 건데요. 정확하게 벌써 1.23600대를 맞고 밀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오늘 저항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반등 이후에는 좀 눌림들이 생길 거다. 최소한 1.22800 이 아래 구간까지는 매도로 열고 대응하신 게 좋을 거다. 그래서 이미 중간 정도 오전 섹션에 이미 내려왔지만 얘네들은 추세를 잘 지키지 못하고 다시 달러 강세 때문에 유로가 밀린 듯한 그림들이죠. 자, 그렇다면 아시아 시장은 이미 제가 마이크 잡기 전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재반등 이후에 다시 재매도 관점이 유리하겠다. 그래서 반등 매도 그림들 여전히 유효한 그림들이다. 얘네들이 아직은 저희는 이제 매도 추세로 길게는 보고 싶지만 아직은 달러 인덱스 영향을 좀 더 보면서 고점에서의 눌림 전략들 유효하는 시점이다. 아마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급등 이후에는 고가를 잘 높이지 못했었죠.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좀 차익이 나오는 매도 그림들 연출이 되는 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우선은 60달러까지 굉장히 크게 한번 밀렸었습니다. 자, 그 전전주에는 이미 58달러까지 밀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고가를 돌파는 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합 중심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일봉상에서의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의 그림들 매물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자리는 중심 역할을 할 거다 보고 있고요. 오늘 오전 중에 생각보다 좀 더 강하게 매수 쪽으로 한 20핍 정도 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단부 제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돌파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크루드오일 눌림 매수 전략을 펼칠 건데 이미 추세적으로 60달러 지지력에서 많이들 매수로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추세는 돌파를 한 상태고요. 그 이후에 62.20대, 60.70대 이 구간들 지지력에서 매수를 받으면 좋겠죠. 자, 오전 중에는 이 구간까지 바로 빠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오전 중에는 바로 돌파 여부를 보기 때문에 추세를 지킨 내에서 그냥 반등을 오늘 줘버린다. 4050대에서 지지력을 계속 보여버린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62.50까지 최종적으로 열어야 되겠고요. 뭐가 됐든 이 구간들 지키지 못한다면 눌림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61.20부터 60.70까지는 50피 여분의 굉장히 작지 않은 구간이지만 공격적으로 61달러 지지력에서 배팅이 들어가서 조금 눌림이 있더라도 여전히 62달러, 63달러 눌림 매수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 별 무리가 없는 그림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간에 눌림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리딩할 때 항상 말씀드린 거 62달러, 61달러 중반은 항상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에 62달러를 깨고 내려올 때는 무조건 60달러를 지지하려는 노력을 할 테고요. 다시 62달러 부근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보일 거다. 그 관점들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큰 흐름들은 62달러를 확인을 하고 그 구간들 보합을 띄는지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내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큰 그림을 볼 거고요. 우선 내려오더라도 위협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가를 깨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눌림 매수를 지속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62달러 내외의 목표치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다른 그림보다 골드 방향성들이 좀 더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변동성도 좀 큰 상태인데요. 우선은 목표치 상단부 제약을 이 구간 추세 저항이 있지만 1330 지수까지는 우선은 열고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그려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선은 추세 저항들 여전히 맞고 혼조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빠졌을 때는 지지력들을 굉장히 받쳐내려는 노력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그렇다면 추세를 지켜주는 1320 지수들 여전히 지켜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는 매물대 중심 자리들 여전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 지켜내는지가 오늘 중요하다. 그래서 추세를 지키고 여전히 윗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우선은 얘네들 보합권 매매에 유로 달러의 향방을 추가적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확산 영역에 저항점들을 두고 매매, 지지, 저항, 확인 전략을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1320달러 지지력들 오늘 받쳐내고 여전히 1328달러 얘네들의 돌파 여부에 관심을 두신 게 좋을 거고요. 유로 달러는 저희가 반등 매도를 보기 때문에 여전히 1328달러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저항점들이 강해서 1320달러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로 달러 매도의 그림과 그 다음에 반대로 골드는 이상하리만큼 눌림 매수 그림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보합권 확인 매매 전략을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국내외 구체적인 선물 시장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하미입니다. 전국에 이어지던 비는 아침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오후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강원도와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비로 내리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어제와 비교해 5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한낮에 10도가 예상되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가 그친 뒤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9도로 어제와 비교해 기온은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엔 강릉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오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 낮 동안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광주 12도, 부산 9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에 비 소식과 함께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권의 기온을 보였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목요일에는 다시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